안녕하세요. 와, 우리 2주 만이다. 그렇죠? 지난주 어떻게 했어요? 좀 정리 좀 하셨어요? 네, 누가 웃어? 정리하라 그랬더니,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웃고 있는 거야? 아니면 정리가 잘 되고 있는 사람이 미소를 저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제가 오늘 강의 때 좀 약간 익스큐즈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쪽 눈이 애꾸예요. 아침에 이렇게 렌즈 세척하다가 하나를 깨먹어가지고 지금 약간 좀 중심이 안 잡혀 한쪽만 끼고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감각은 다 통일되어 있는 거 알죠? 예. 이게 눈이 이렇게 선명하지 않으니까 이따 말도 이렇게 명확하게 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더 listen carefully. 그죠? 네. 그래서 더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시고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예,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얘기해보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혹시나 예, 이렇게 한쪽 눈으로 예, 했을 때는 이 책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서 예, 좀 안타까움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2주 뒤에 만난 우리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재밌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죠? 예, 언어 분석 방법에 대해서 했어요. 그죠? 여러분 매주마다 강의가 진행되면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여러분한테 이제 드린 어사이먼트가 예, 매핑 한번 해보도록 하는 거. 마인드 매핑 한번 해보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키카드를 만들도록 하자. 이게 사실 귀찮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씩 이제 잡혀 있어야 돼. 한 달 정도 지나왔기 때문에 뭐 첫 번째 주나 두 번째 주는 좀 어설프게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한 달이 진행된 지금 시점에서는 이상한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이제 그 각 챕터에 해당되는 토픽에 대한 서브 토픽에 대한 리스팅만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러한 틀은 이제 조금씩 갖추어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인드 매핑이 안 된다 하면 오늘 그냥 배웠던 내용들 생각나는 대로 키워드 중심으로 그냥 쭉 써보는 것들도 매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일방적으로 트랜스미터예요. 그죠? 제가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2018년 대비 그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교육론에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전달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그죠? 물론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제가 특정 개념에 대해선 다시 한번 이그샘플을 들어드리거나 또는 이제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 나가는 그러한 형식의 인터랙션은 주어진다고 하지만 이게 뭐 디베이트라든가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의도한 만큼의 100%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라고는 뭐 이제 not sure죠. 그죠?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재생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생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뭐 저처럼 뭐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강의 방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생하는 방법으로서 키워드라든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제 떠올리도록 하는 거 오늘 토픽에 대한 용어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쭉 써보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용어라든가 개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죠? 이것이 학습 전략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제 컴프레hension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컴프레hension이 진행이 되면서 그 컴프레hension에 해당되는 프로덕션을 끊임없이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컴프레hension이 좀 더 이제 강화가 되고 굳건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베스트 스트래티지로 우리가 이제 사용되는 학습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3, 4월 강의까지 이제 빌드업에 대한 빌드업 1과 2에 대한 부분들을 다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챕터별로 조금 나누다 본다면 이제 챕터 1에 대한 마인드 매핑이 있고 챕터 2에 대한 마인드 매핑이 있고 챕터 3에 대한 마인드 매핑이 있어요. 근데 1, 2, 3장이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실 수업에 대한 theoretical background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챕터가 1장, 2장, 3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교실 수업 안에서 어떠한 식에 대한 수업에 대한 접근을 나타내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공통적인 특성을 담고 있는 챕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 마인드 매핑, 2장 마인드 매핑, 3장 마인드 매핑이 있으면 이제는 1, 2, 3장을 통틀어서 마인드 매핑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20세기 언어학습에 대한 접근법은 behavioralistic, 그죠? cognitive approach 또는 이제 cognitivism, 그 다음에 constructivism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ognitivism 앞에 innatism을 이제 같이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언어학습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가, how to teach와 what to teach에 대한 부분들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매핑 자체에서는 뭐 behaviorist approach 또는 behaviorism, 그 다음에 innatism, cognitivism, 그 다음에 constructivism이라고 만 썼지만 머릿속에서는 what to teach와 how to teach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같이 떠올라 주시면 좋아요. 그죠? what to teach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랭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는 거, 언어에 무엇을 가르치도록 할 것인가. how to teach는 그런 언어의 무엇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가르칠 것인가. 방법론적인 측면이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홀 픽처를 먼저 떠올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비헤비리즘에서 이제 what to teach에 해당되는 이런 언어적 요소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한 이제 언어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contextual analysis, hypothesis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매핑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대조 분석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주의의 어떠한 학습에 대한 관점과 이제 맥을 같이 해서 사용되는 언어 분석 방법인가 라고 하는 건 설명했잖아요. 그죠? 비헤비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헤비 포메이션이라고 그래서 습관에 대한 형성이라고 그래서 이미 퍼스트 랭귀지 어쿠이션에 있어서 하나의 습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세컨 랭귀지 어쿠이션이나 포린 랭귀지 어쿠이션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선 또 하나의 습관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습관끼리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in question,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의 언어적 습관을 대조 분석을 해가지고서 그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나지 않도록 하도록 하는 학습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contextual analysis hypothesis라고 얘기했어.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매핑에서는 우리가 behaviorism, contextual analysis라고까지만 썼지만 머릿속의 흐름은 어떻게? 이렇게 따라와 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 흐름으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그러한 형태의 그런 흐름들을 갖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는 노력이 홀 픽처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실제 그 세컨 랭귀지 클래스룸과 포리언 랭귀지 클래스룸 안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이제 교수법, 메소돌로지 측면 안에서 오디오 링구얼 메소드로 진행되는 교실 수업 안에서 행동주의 학습 방법이라든가 네, 여보세요? 네. 대조 분석에 대한 그러한 언어적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오디오 링구얼 메소드에 나오면서 그것이 뜰코 백그라운드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론적인 학습을 진행을 해 나가지만 이론적인 측면에 대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지만 그것에 대한 파이널 터미널이 어디냐 이런 얘기야. 그것은 바로 클래스룸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마찬가지로 innatism 에서 쭉 흘러가서 그죠? 클래스룸 안에서 어디에 당도하도록 할 것인지 그죠? cognitivism 쭉 흘러와서 사용된 언어 분석 방법까지 이루어져서 실제 클래스룸 안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식의 학습 활동이 만들어지도록 할 것인지 constructivism what to teach와 how to teach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이언어 습득 모형의 인터랙션 하이포시스라든가 뭐 스캐폴딩 하이포시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 어떻게 클래스룸 안에서 어떠한 메소돌로지를 가지고 어떤 활동으로 연결이 되도록 할 것인지 그죠? 파이널 터미널이 바로 어디다 이런 얘기예요. 클래스룸이란 얘기예요. 교실 안에서 주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론적인 토대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빌드업 시켜서 그러니까 마지막 목적지까지 파이널 골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빌더 1, 2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빌더 1은 그래서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마지막 도착지까지 도착하도록 하는 과정에 대한 여정이 이터널리가 바로 빌더 1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20세기의 메소돌로지까지 저희가 이제 1, 2월에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소돌로지까지 끝나면 다시 이제 이러한 매핑이 통틀어 가지고 다시 한번 빌더 1에 대한 매핑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실에 짠 하고 도착했어요. 교실에 짠 하고 도착했으면 그런 이론적인 토대로 해서 교실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접근법이 들어가는 것이 빌드업 2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빌드업 2는 이제 클래스룸 안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그죠? How to teach, listening skill, 그 다음에 reading skill, 그 다음에 speaking skill, 그 다음에 writing skill 그 안에서의 발음지도, 문법지도, 어휘지도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교실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학생들의 언어적 능력까지 연결을 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학습을 좀 더 가속화시켜 나가도록 하는 형태의 클래스룸 테스팅까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제 빌드업 2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빌드업 1과 2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러한 홀 픽처가 일단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월부터 4월까지 그 다음에 이제 5, 6월에 기출 문제를 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무조건 외우도록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주요 개념들 정도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정리의 목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매핑과 키카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한 주 차도 놓치는 법 없이 따라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연히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둡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 가이드를 받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둡긴 하지만 이 어둠이 점점점 밝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토대로 해서 매주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꼭 그죠?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미션으로서 주어지는 마인드 매핑하고 키카드에 대한 작업들을 이제 소홀함 없이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